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자동차 테스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위장된 모델 Y는 테슬라의 새로운 작은 야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편 테슬라의 로봇 옵티머스는 붉은 행성의 화성을 향해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는데 오늘 일론 머스크는 눈에 멍을 든 채 백악관에 섰고 이 트럼프 옆에선 그는 정부개혁 프로젝트인 도지에서 물러났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다시 테슬라로 돌아온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왜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 스페이스X가 발표한 화성 프로젝트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모델2로 추정되고 있는 이 전기차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영상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려고 하며 테슬라의 미래와 스페이스X의 전략, 그리고 옵티머스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까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46.46을 기록했고요. 오늘 마이너스 3.34%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1.5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에는 22.79%의 다소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6개월 동안에는 2.32%의 상승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4.2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전고점인 488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41.01%의 상승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로보택시의 공개가 남은 6월까지 며칠 안 남은 지금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난 몇 달 동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의 정부 효율 부서인 도지의 수장을 맡아왔습니다. 자, 1조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 성과는 1,750억 달러를 절감했고, 그마저도 복지와 공공 서비스의 축소로 이룬 결과라며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언론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공식 퇴장을 선언하면서 내 임무는 끝났다고 말했고, 이 트럼프는 그런 머스크를 가장 위대한 사업가라고 치켜 세우면서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카메라 앞에 등장하자 그의 얼굴에 있는 선명한 멍자국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5살 아들인 엑스와 놀다가 이 장난으로 아빠 얼굴을 한 대 때려봐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맞아서 멍이 들었다라고 이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뉴욕타임즈는 일론 머스크가 케타민과 엑스터시 그리고 환각버섯 등 다양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해프닝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건강 이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거리가 약간 벌어졌다는 평가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는 빅 뷰티풀 빌이라는 세금 감면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국가의 부채를 더 악화시킨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어쩌면 도지를 떠나게 된 이유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언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트럼프는 여전히 일론 머스크가 자주 백악관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고, 일론 머스크조차도 비공식 조언자 자리는 유지할 거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국의 대통령과 자주 소통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너무 집중한 탓인지 테슬라 브랜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는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테슬라와 기술에 집중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돌아와서 6월 로보택시를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자, 또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 자율주행 승인에 대한 로비도 벌였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보면 테슬라의 미래 성장 동력에 전부 올인하겠다라는 신호를 읽을 수 있고, 다시 테슬라라는 본업으로 복귀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게도 정치에서 멀어진 일론 머스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계획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한 일론 머스크의 발표 중 왜 일론 머스크는 인류를 정말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광고를 보고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이번 콘텐츠는 서프샤크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서프샤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VPN 서비스입니다. 자,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국 넷플릭스의 홈 같은 콘텐츠나 WWE 생중계를 지역 제한 때문에 시청하기 어렵지만 이 서프샤크를 이용해 위치를 미국으로 바꾸면 간편하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계신 분들도 서프샤크를 통해 영화 1위인 브로큰이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같은 한국 예능을 자막과 함께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프샤크는 데이터를 암호화해 공용 와이파이에서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계정 하나로 여러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해 가족 모두 함께 쓸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특히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분들을 위해 서프샤크에서는 4개월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서프샤크.com 테슬라 뉴스에 방문하거나 결제 시 코드 테슬라 뉴스를 입력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0일 안에는 무료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페에서 일할 때나 넷플릭스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기고 싶을 때 서프샤크를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 여러분도 서프샤크로 편리함과 보안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서프샤크에 감사드리며 구독자님의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에 자립적인 문명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스타베이스에서는 그 목표를 기준으로 우리의 진척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발사는 특히 스타쉽 초기 단계에선 매번 발사 자체가 하나의 학습 과정입니다. 우리가 다행성 생명체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스타쉽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죠. 궁극적으로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을 화성으로 보내는 날까지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화성에 갈 수 있고 필요한 장비들도 함께 옮겨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장비를 통해 화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화성은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설령 지구에서의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화성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 시점에 이르면 우리는 문명적 회복력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무언가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면 화성이 지구를 도울 수도 있고 반대로 지구가 화성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죠. 두 행성 모두 자립적이고 강력한 상태가 되는 그건 인류 문명의 장기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I think is going to be incredibly important for the long-term survival of civilization. 한 문명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단일 행성일 때보 다행성 문명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 10배,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Maybe much longer if it is a multi-planet civilization than if it is a single-planet civilization, because there's always some chance that 우리가 뭔가 미친 짓 예를 들어 제3차 세계대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혹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닥칠 수도 있어요. 운석 충돌이나 초화산 폭발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 하나의 행성밖에 없다면 그게 곧 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나아갈 수 있고 결국엔 화성을 넘어서 소행성대나 목성의 위성들 그리고 그 너머까지 가게 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항성계까지요. 그리고 더 이상 SF가 아닌 현실로 별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미국 시간으로 5월 29일 일론 머스크는 40분간의 발표를 했고 화성을 식민지화하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옵티머스 로봇이 화성의 표면을 걷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2026년 말 우리는 스타쉽에 옵티머스를 태워 화성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로봇이 화성에서 기지를 건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옵티머스는 초기의 탐사와 인프라의 구축을 담당하며 인간이 도착하기 전 인간이 필요한 준비를 먼저 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옵티머스가 단순히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니라 2026년까지 사람과 같이 거의 비슷한 기능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옵티머스는 화성에서 걷고 작업하고 심지어 인간이 도착하기 전 기지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테슬라의 로봇 기술이 2026년쯤 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질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 정말로 옵티머스가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고 2026년 화성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옵티머스를 경제적으로 보게 된다면 로봇이 노동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바로 이 점은 스페이스X가 화성으로 가는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옵티머스는 단순히 화성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정말 큰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베이스를 미국의 공식 도시로 등록했다고 말하며 텍사스 카메론 카운티에 위치한 스타베이스는 스페이스X가 만든 첫 번째 도시가 되었고 이 시장은 스페이스X의 직원이 맡았으며 위원회 역시 스페이스X의 직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스타베이스가 수십억 년 동안 지구에만 머물고 있던 인류가 처음으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기 위한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고 이 스타베이스는 단순한 발사장이 아니라 스페이스X의 직원들이 살고 일하는 도시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스타쉽이 생산되고 테스트되고 발사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스페이스X는 지금 스타쉽 생산을 가속화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3주 정도 만에 한 개의 로켓이 다시 디자인되고 생산되고 있지만 이 목표는 연간 1000개, 즉 하루에 3개씩 스타쉽을 만드는 게 목표이고 이렇게 되면 우주 이동의 상업화를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예정입니다. 자, 화성 이주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건 바로 스타링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론은 발표를 통해서 스타링크를 구매한 모든 이들이 인류의 다행성 시대를 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 재무 전략으로서 스타링크의 수익성이 화성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2026년 첫 번째 무인 스타쉽이 화성에 도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2028년에는 옵티머스가 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2030년에는 화성의 자립형 거주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화성으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이 목표이고 과연 이런 비전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는 같이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자, 화성을 가는 것은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요. 당장 테슬라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공개하려는 저가형 전기차 모델, 바로 모델2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시간으로 5월 29일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테스트 중인 신형 모델을 포착했다고 하며 전면과 후면이 가려진 채 사이버 트럭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차량은 기존의 모델 Y보다는 조금 작고 다부진 형태라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퍼포먼스 모델 Y가 아니냐는 이런 관련된 추측도 나오고 있지만 퍼포먼스 모델은 이렇게까지 크기를 줄이지 않고 모델 Y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차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차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예고하고 있는 모델 2 또는 차세대 저가형 모델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월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의 라스 모라비 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이 새로운 저가형 모델은 기존의 공정과 그 라인 위에서 최대한 기존 형태와 유사하게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는 모델 3 또는 모델 Y의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차량이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드론으로 포착된 이 차량을 보면 후면이 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로게게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추측해보라고 한 결과 이 새로운 모델의 확률을 60에서 70%로 잡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처럼 보이는 모델 2의 구조 자체는 기존의 플랫폼을 많이 유지한 것처럼 보이고 이는 공장의 라인을 새로 만들지 않고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차가 중요한 이유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이외에 대중 소비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바로 테슬라의 모델 2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테슬라의 모델2가 출시될 시점쯤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차량을 주문하고 이 무인으로 차가 직접 집으로 오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술이 정말 가능해진다면 모델2 역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은 사람은 집에서 신청만 하면 바로 모델2가 집으로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이 더 이상 자동차 딜러십에 갈 필요 없이 바로 집에서 테스트 드라이브도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는 48시간 테스트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이틀 동안 충분히 타보고 즐기고 구매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는 테슬라의 FSD 기술이 단순히 도로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경험의 전반을 혁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앞으로 로보택시와 모델2가 저렴한 가격에 자율주행 차량을 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혁신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정말 엄청난 것 같은데요.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최근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전망했습니다. 온 6월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장이 2조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정동이 울렸고 머스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했고 트럼프 백악관 시절은 이제 뒤로 하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영상을 봤는데 댄 아이브스는 FSD 기술의 상용화, 로보택시의 사업의 성장, 그리고 AI와 로봇공학의 혁신이 바로 테슬라의 시총 2조 달러의 기업으로 이끌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 특히 모델2와 저가형 차량이 FSD와 결합된다면 테슬라는 대중시장을 완전 장악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테크 기업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시총 2조 달러의 예상을 과연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FSD가 포함된 저가형 차량은 나오게 된다면 우버와 리프트 이런 관련된 택시 시장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어닝콜에서 2025년 상반기에 모델2를 선보이겠다고 했으니 정말 그 시간에 맞춰서 공개할지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늘에서는 스타쉽이 화성으로 날아가고 있고요. 지상에서는 모델2가 도시를 누비며 옵티머스가 사람을 대신해 작업을 하는 이런 모든 장면은 더 이상 SF의 영화가 아닌 일정과 조립 공정위에서 테슬라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성과 로봇과 자율주행의 순간이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혁신의 시간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어쩌면 다음 세대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우리는 다행성 시대를 열 수 있을지, 또 스타쉽은 화성으로, 모델2는 지구의 도로로, 옵티머스는 인류의 미래를 준비하게 될지 궁금하고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